촌년 주제에 감히 귀빈석에 앉아? 찬란한 호테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의 날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순간 한복 차림의 여인, 김순애 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성 장군, 이윤정 대장의 어머니였다. 내가 왜 여기 앉으면 안 되나요? 내가 흙 묻은 손으로 키운 딸이 저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찬장은 숨죽인 채 얼어붙었다. 과연 이 한마디 뒤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을까? 귀빈석에서 시작된 모욕은 곧 온 나라를 흔드는 음모로 번지고 만다. 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권력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여자 장군. 두 사람을 향한 배신과 모함, 그리고 최후의 반전은 과연 무엇일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김순애 여사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길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거친 손바닥, 그리고 오랜 세월 농사일로 굽어진 허리가 그녀의 인생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 윤정이가 청와대 만찬에 간다고 했지. 순애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였던 딸 하나만을 품에 안고 살아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반,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논밭일로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차리면서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윤정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혼자서 책을 읽곤 했고 엄마가 밭일을 나가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뛰어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순애에게는 딸의 교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며 나물을 다듬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오후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도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를 포기할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윤정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순애는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딸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런 소리 다시 하면 엄마가 가만 안 둔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느냐? 너 하나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다. 그날 밤 순애는 딸이 잠든 후에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꿈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농번기에는 품앗이로 여러 집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윤정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촛불 아래서도 호롱불 아래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해요. 뭔 소리냐? 여자애가 무슨 군대를. 엄마, 사관학교를 나오면 장교가 되어서 월급도 받고 나라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걸 다 봤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서 엄마를 당당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눈빛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 새벽마다 뛰는 딸을 보며 순애는 든든한 식사를 챙겨주려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닭을 키워서 달걀을 팔고 콩나물을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딸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과 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순애는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사관학교 재학 시절 윤정이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주말 외박을 나와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순애의 거친 손을 잡고 울곤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순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윤정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윤정이는 정말로 뛰어난 장교가 되었습니다. 각종 작전과 훈련에서 남자 동기들을 제치고 항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후 중위, 대위로 진급하는 속도도 남달랐습니다. 순애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지만 윤정이는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편견과 차별을 모두 실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더니 급기야 준장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사성 장군이 되어 어머니를 청와대 국가 귀빈 만찬에 초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골 과부의 딸이 나라의 최고 장성이 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나? 순애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한복 말고는 입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정장이란 참으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딸이 미리 사다 놓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서니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둣발로 갈라진 발뒤꿈치며 오랜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등이 모두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촌스럽고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이 자리는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거야. 우리 윤정이를 위해서라도 오늘만큼은 기죽지 말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딸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과 눈물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후 5시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한 순애는 그 화려함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안내받는 동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화려한 차림새로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입니다. 딸 윤정이가 순애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성 장군의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은 윤정이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4개가 얼마나 반짝이던지 순애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귀빈석에 앉은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재벌 총수들,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몸짓들을 보며 순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비록 시골 아낙네지만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내 딸이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장군이 되었으니까 말이야.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고 각계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다른 장성들과 함께 앉아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던지 순애는 속으로 연신 감탄했습니다. 참 기특하다, 우리 윤정이.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워내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만찬이 무르익을 즈음 화려한 음악이 흐르고 각계 인사들의 담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순애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 은으로 된 식기들, 그리고 정교하게 차려진 코스 요리까지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옆자리에는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한 그 여성은 처음부터 순애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며 팔찌,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싼 티가 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을 느끼며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여성이 자신의 일행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소리가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이 이번에 사성 장군이 된 이윤정 장군의 어머니래요. 시골에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서라도 기분 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시선과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애가 와인 잔을 들 때, 포크질을 할 때, 심지어 냅킨을 사용할 때까지도 그 여성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다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일행들과 함께 무언가를 속삭이며 킥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순애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아한 몸짓과 세련된 대화를 보며 자신의 어색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만찬이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 옆자리 여성이 갑자기 순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 충청도 시골에서 왔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아, 시골에서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제 딸이 이번에 사성 장군이 되어서요. 아, 그 유명한 여성 장군 말씀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그 여성의 표정과 어조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순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딸분이 어릴 때부터 특별했나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혹시 뒷배경이 있으셨나요? 질문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농사 지으며 장사하며 키웠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혼자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혼자서 키우셨다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동정 어린 말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성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애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참 소박하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골 분들은 정말 검소하시군요라며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온갖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다음 말은 순애의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딸분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신 게 정말 신기해요.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나 봐요. 이 말에는 명백한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윤정이는 오로지 실력으로. 아, 물론이죠. 실력도 있으셨겠지만 요즘 세상의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군대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 여성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들의 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윤정이는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모든 보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군인입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이 촌스러운 분이 귀빈석에 앉아 계시네.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시나요? 촌년 주제에 감히.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근 테이블의 대화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떨궜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촌년이라고. 순애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자신은 시골 아낙네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어본 적 없고 이런 고급 장소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래, 나는 시골 아낙네지. 하지만 내가 왜 여기에 앉았는지 저 사모님은 알기나 할까? 순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러움,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던 모든 서름이 이 순간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딸 윤정이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향해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윤정이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딸의 큰 날에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속삭이며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순애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이 순간의 모욕은 오래 쌓여온 서러움까지 건드렸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온갖 편견과 무시를 당해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손톱이 박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모독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년 주제에 감히.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윤정이는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채고 여러 번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순애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찬에 참석했던 여러 언론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며칠 후 기사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장군의 어머니 청와대 귀빈석에서 모욕당해. 시골 출신 어머니에게 촌년 발언한 재벌가 사모님 논란. 기사가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갑론을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외로 여론은 크게 갈렸습니다. 사모님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청와대 귀빈석이 어떤 자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나? 예의가 없네. 장군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이유는 없지. 어머니 덕분에 나라가 있는 건데. 저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야. 순애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순애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야, 텔레비전에 나왔더라. 어머, 정말? 우리 동네에서 유명인이 나왔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순애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관심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이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윤정 장군, 이런 일로 군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소? 어머니께서 좀 더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괜히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우리까지 곤란해지는군. 윤정이는 이런 압박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지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에서 위계 질서와 조화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사모님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일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단순한 대화 중 오해가 생긴 것뿐입니다. 김순애 씨 측에서 먼저 12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격식을 중시하는 자리에서 적절한 예의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런 반박 자료들이 나오자 여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딸 윤정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말해야 해요. 무슨 소리냐, 윤정아?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평생 살아온 길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당해온 온갖 무시와 편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말해야 해요. 그래야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예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뒤로 숨어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 앞에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 안다고. 말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윤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과 상처들이 곧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순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항상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딸이 상을 받을 때도 진급할 때도 항상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처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해보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윤정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말해보겠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날 밤 순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전국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내일은 숨지 말자. 당당하게 말하자. 순애는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뒤에 숨어 살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서는 순간 말입니다. 인터뷰 당일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입어온 낡은 한복을 고쳐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머리를 빗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딸 윤정이가 옆에서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하세요. 엄마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방송국에 도착한 순애는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앉은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애입니다. 이윤정 장군의 어머니입니다. 아나운서가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우리 윤정이가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깊은 숨을 쉬고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귀빈석에서 있었던 일, 그 사모님의 말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시골 아낙네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촌년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겠소. 다만 남편을 일찍 잃고 딸 하나 사람 만들려고 허리 휘어져도 참고 흙 묻은 손으로 밥 벌어온 것뿐이지요. 이 말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순애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윤정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나는 공부를 포기할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윤정이가 잠든 후에 혼자 울었어요. 내 때문에 저 아이가 꿈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 만들어 팔고 농번기에는 품앗이로 여러 집 농사를 도왔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딸분의 군인 되겠다는 꿈을 지지해 주셨군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자애가 무슨 군대냐고요. 하지만 윤정이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요. 그래서 지지해줬어요. 내 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요. 사관학교 재학 중에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요. 다른 동기들은 부모님이 면회도 자주 오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윤정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라고 하면서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딸분이 장군까지 되신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순애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여자로서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윤정이가 워낙 강한 아이라서 잘 해내고 있어요.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딸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순애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나온 거네요.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사모님 측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순애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당일 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의 연기에 속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윤정이의 승진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정 장군의 승진, 과연 실력만으로 가능했을까? 뒤에 모르는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한 밀어주기는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별을 고려한 특혜 승진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여성 최초 사성 장군, 승진 의혹 철저 수사하라.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서서 말했더니 오히려 윤정이한테 피해만 주었구나. 순애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되레 딸에게 독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딸 윤정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정 장군 승진 과정 전면 재조사, 국정감사에서 군 인사 특혜 의혹 추궁 예정,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었던 일이 이제는 군 전체의 문제로 나아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애가 사는 시골 마을에도 언론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김순애 씨 댁이 어디예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순애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마을 사람들의 변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측의 반박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혹시 딸 승진시키려고 뭔가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신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 시장에 나갔을 때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순애 여사, 어디서 돈이 생겨서 딸을 그렇게 밀어줬대? 아무래도 뭔가 있었나 봐. 그냥 농사지어서는 사관학교 보내기 힘들잖아. 요즘 세상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교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순애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권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후 다른 권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애 권사님 일이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면서 딸을 어떻게 장군까지 만들었을까요? 혹시 부정한 방법을 쓴 건 아닐까요? 순애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봉사해온 교회 식구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앉아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정말 뭘 잘못했다는 거냐?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까지도 거짓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 윤정이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정 장군 승진 과정 의혹,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 여성 최초 사성 장군 특혜 논란, 국회 차원 조사. 뉴스를 본 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국회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윤정이는 어머니를 찾아와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떳떳해요. 모든 과정이 공정했고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우리 윤정이만 힘들게 만들었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애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순애 씨, 과거 금전 거래 의혹, 이웃들 증언, 평소보다 많은 돈 있었다. 딸 교육비 조달 과정에 의문점 많아. 기사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순애의 과거 모든 행동들이 왜곡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품삯도 장사에서 번 돈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김순애 씨 남편 생전에 사업 관련 인맥이 있었다. 혹시 그때의 인맥이 딸 승진에 영향 주었나? 이런 기사들을 본 순애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까지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김순애 씨랑은 엮이지 말자. 괜히 우리까지 시끄러워져.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할까 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잘못했다고 할게. 그러면 너라도 편해질 거 아니야. 윤정이는 깜짝 놀라서 급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엄마, 잠깐만 힘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순애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정말 끝나기는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마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게 된 상황에서 순애는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둔 날 밤, 윤정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윤정이는 꿋꿋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서 일어나라.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 엄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정말 엄마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모든 상처, 내가 견뎌낸 모든 시련들이 엄마의 굳은 살에서 시작된 거예요. 윤정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농사일과 장사로 갈라지고 상처 입은 그 손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남자 동기들이 저를 무시할 때, 여자라는 이유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을 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엄마 생각 때문이었어요. 순애도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 만드시던 모습, 손이 얼어 터져도 시장에서 나물 파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윤정아, 엄마, 제가 장군이 된 건 엄마의 희생 때문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윤정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강인하게만 보이려 했던 딸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순애는 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정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건 견딜 수가 없다. 엄마, 힘든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당하신 모욕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윤정이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엄마의 손에 묻은 흙이 바로 증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엄마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윤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요. 그날 밤 두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 앞에 진실을 말하마. 이제는 숨지 않겠다. 다음 날 순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의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서 증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연락해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김순애 여사, 국회 청문회 직접 출석 결정, 모녀 동반 출석, 진실 공방 예상. 과연 어떤 증언할까 관심 집중. 청문회 당일 아침 순애는
평생 입어온 한복을 고쳐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박한 한복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말하자. 숨길 게 뭐 있나?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순애는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청문회장에는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순애를 향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윤정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승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실력과 성과로 통과했습니다. 그 어떤 특혜나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까? 여성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윤정희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성적표, 평가서, 모든 기록을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만 지어서는 사관학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혹시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뒤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언대로 나서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가 증언대에 서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그 촌년이 맞습니다. 이 말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평생 논밭을 갈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딸 하나 키우려고 온몸이 부서져도 일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에 묻은 흙이 바로 증거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요.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순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로 갈라지고 상처 입은 그 손이 그녀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뒷배경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직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증언대에서 깊은 숨을 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전국의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윤정희를 품에 안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진실한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와 나물을 다듬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오후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어요.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 터져도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수입으로 사관학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키워서 달걀을 팔고 콩나물을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을 텐데요.
그럼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품앗이로 여러 집 농사를 도왔습니다. 하루에 두세 집씩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몸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윤정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윤정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공부를 포기할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때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의 진솔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가 잠든 후에 혼자 울었습니다. 내 때문에 저 아이가 꿈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딸분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어떠셨습니까?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동기들은 부모님이 면회도 자주 오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윤정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 우리 윤정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딸분만 특별히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집 아이들도 부모님이 열심히 키웠을 텐데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히 더 절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아이라서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원님께서는 절실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시는군요. 순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윤정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뒷배경이 없으니까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한다고요.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진실한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사관학교에서도 부대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아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건 윤정이가 장군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의원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혼자 키운 아이가 최고 지위까지 오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뭔가 숨겨진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집 아이라도 시골 아이라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윤정이를 키웠습니다. 청문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배경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면 제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애는 자신의 손을 다시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에 굳은 살 하나하나가 윤정이의 성공을 만든 겁니다. 뒷배경이 아니라 앞에서 뛰어다닌 어머니의 발걸음이 윤정이를 만든 거예요. 이때 갑자기 청문회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박수는 청문회장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순애는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도 텔레비전 앞에서 순애의 증언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모함과 조작된 의혹들이 순애의 진실한 증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의 없는 사모님의 음해 역시 만천하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증언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순애요. 이윤정 대장의 어머니요. 저는 평생 이 나라가 좋아서 제 딸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촌년이면 어떻소? 이 촌년이 키운 딸이 나라를 지키고 있소. 청문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증언대를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애의 증언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모습과 당당한 증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순애의 증언을 재조명하며 그동안의 의혹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김순애 여사의 진실한 증언, 전국민 감동. 거짓 의혹 제기한 측, 사과 요구 목소리 높아져.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사모님 측에서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순애의 과거 금전 거래라던 것들도 모두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윤정희의 승진 과정 역시 모든 기록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공정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모님의 과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평소 자선 사업을 한다며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탈세 의혹 수사 착수, 자선 사업 가면 쓴 특혜 로비 정황 포착. 진짜 촌년은 누구였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순애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애국자죠. 김순애 여사 같은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순애가 사는 시골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등을 돌렸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부끄럽다. 평생 같이 살아온 사이인데 왜 의심했을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너를 지킬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권사들이 순애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애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네요. 앞으로는 순애 권사님을 더욱 존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몇 달 후 순애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골 안악내 촌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가 나요. 저희도 아이들 열심히 키울게요. 젊은 어머니들이 특히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여사님 생각하며 버텨요. 저희에게는 희망이에요.
순애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어려워도 아이 앞에서는 웃으세요. 그러면 아이도 강해져요. 정부에서도 순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어머니 관련 행사에 초청되었고 모범 어머니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상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딸 윤정이도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면서 군내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해라. 네, 엄마. 앞으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인이 될게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집 앞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윤정이 정말 잘 키웠죠?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일궈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시골 아낙네야. 하지만 이 시골 아낙네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을 키웠어. 순애는 평생 처음 보는 당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순애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 앞에서 순애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요? 저희 집은 가난한데도요? 순애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할머니도 가난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딸이 장군이 될 수 있었단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애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참 뿌듯하더라.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 마음이 정말 편하다. 잘 살아라, 윤정아.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딸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고맙다, 윤정아. 엄마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순애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시골 아낙네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